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열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중립부터 개인의 도덕성까지 여러 쟁점을 두고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덕성을 두곤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맡았다는 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먼저 청문회에 나온 주요 쟁점을 최승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 맡은 사건 가운데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합쳐서 2조 원에 이르는 사건들로 여권과 연루설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현재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 이거 코미디예요. 김 후보자는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법률 대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라임이나 옵티머스 운영하는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운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입사원서에 굳이 김 후보자의 직업을 밝혔고 자기소개서가 부실했는데도 붙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보자 아드님이 2017년 공공연구기관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양식에도 없던 검사장 아들을 기재하고 무성의한 자기소개서를 내거든요. 합격했다.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제가 참 정말 참담하고 제가 잘해준 것도 없는 아들한테. 여당도 김 후보자의 아들이 채용된 자리에는 4명을 뽑는데 3명이 지원했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보게 되면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칠 필요도 없었고, 다만 김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고액 연봉에 대해서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월 2천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고위직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이 국민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인사청문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국회로 가겠습니다. 안지연 기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 뒤로 보이는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오늘 아침 10시부터 열린 청문회는 지금은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 중입니다. 하지만 잠시 뒤 8시 반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를 비롯해서 지금 검찰 조직과 관련한 민감한 이슈들도 있는데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죠. 이 때문에 오늘도 야당은 이 지검장을 직무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김 후보자를 상대로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적절한 의견을 내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워낙 검찰 내부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피해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임 총장이 야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윤 전 총장의 얘기 꺼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답변도 나왔는데요. 먼저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한 게 맞느냐, 이렇게 따지자 답변한 게 있는데요.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현재 재판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임 총장께서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반대로 윤 전 총장의 전철을 밟지 마라, 이런 취지로 주문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 본인의 부인과 장모를 그렇게 수사했다면 그냥 의욕 넘치는 검사였지, 이런 불공정한 편파적인 이런 검찰총장이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에 검사들의 방송 출연을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었습니다. 2019년에 김 후보자가 당시 검사였던 김웅 의원,
정확히는 대검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이었는데요. 김 의원의 검경 수사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 JTBC의 밤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기억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김웅 의원이 결국 당시 출연하지 않았느냐며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답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오늘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국회에서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지금 법무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에 제한을 두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런 개편안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거리감을 보인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유상범 의원 질의에 자세히 모른다면서도 법률에 위반되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건 하나가 아니고요.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보고받고 한번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조직 개편안을 보냈습니다. 중앙지검을 제외하고 17개 검찰청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역시 문제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죠. 하지만 이 조직 개편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우선은 형사법 체계 대변역된 걸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JTBC 조보경입니다.